사실은 오늘 강연을 PPT 꺼내놓고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질문을 미리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다 보니까 몇 가지는 그냥 직접 설명을 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PPT 안 하고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IB 학교를 안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대입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꺼내는 생각을 꺼내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 집에서 엄마로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뭐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공립학교에서 좀 잘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를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에게 제가 했던 교육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아이의 얘기가 저는 아기 때에서부터 완전히 기저귀 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아기의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맘마, 까까, 응가 이런 것이 진지, 뭐 식사, 뭐 과자, 뭐 대변, 소변 이런 단어보다 난이도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 입장에서는 어차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른들의 용어를 그대로 쓰나 애기용 단어를 쓰나 어차피 그건 난이도가 제가 그걸 난이도를 제대로 알 턱이 없다. 어차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 그래서 그냥 기저귀를 갈면서도 뭐 혹은 뭐 같이 다니면서도 그냥 제가 서울대에서 교수들과 나누던 대화, 학생들한테 던졌던 질문 그냥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고민을 물론 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기저귀 갈면서 오늘 옆에 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답을 안 하죠. 애기니까.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얘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나와 완전히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건 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민과 이런 거를 그냥 3살, 4살, 5살, 10살, 7살 가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막 한 5살, 6살, 7살 되면 완전히 호기심 천국이 되는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부모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질문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과묵해지는 것처럼 가지만 어쨌건 그럴 때 질문을 막 하는데 엄마 왜 하늘이 파래요? 뭐 길거리 지나가는 까만 고양이 있으면 저 고양이는 왜 까매요? 뭐 무지개는 왜 생겨요? 뭐 쟤는 이름이 뭐예요? 나무라면 나무는 왜 이름이 나무예요? 뭐 아무튼 진짜 너무 답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은 해줘요. 근데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야. 혹은 그거는 Y책에 나오는 거야. 네 생각은 뭐야? 이걸 항상 물었어요. 그건 Y책에 나오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까만색이 까만 고양이가 왜 까마냐 이러면 그 까만 고양이는 빛을 다 흡수해서 반사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까맣게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 Y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건 Y책의 생각이야. 근데 네 생각은 뭐야? 너는 왜 저 고양이가 까맣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기본적으로 지나고 나서 얘기는 애가 그러는데 정말 짜증이 났었대요. 그냥 답을 알려주면 되지 왜 내 생각에 뭔 일을 왜 묻는지 그게 너무 짜증이 났었대요. 근데 어쨌건 저는 집요하게 일단 애가 금방 답을 못해. 몰라.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물어요. 너 어제 그거 대답 안 했더라? 엄마는 대답했는데 너 그거 대답 안 했더라? 아, 그러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 그럼 더 생각해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제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전화해요. 너 어제 그거 대답 안 했더라? 너 그저께 그거 대답 안 한 거 그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해요. 또 그저께 대답 안 했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엄마 퇴근 늦게 하니까 일기장에다 써놔. 이래가지고 집요하게 너의 생각. 너는 그 고양이가 왜 까맣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계속 물어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왜 까말까, 쟤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담 아래 무얼 훔칠까, 검정색 도둑고양이. 쓰레기 버리러 가시는 우리 엄마 깜짝 놀라게 하는 얄미운 도둑고양이. 그 미움들이 까맣게 쌓였나, 검정색 도둑고양이.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사이언티픽하게 대답을 했는데 쟤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보고 다른 종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융합이라는 게요. 애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다 융합이에요. 분과를 디파트먼트로 나눈 거는 어른들이 나눈 거지. 원래 세상과 자연과 사회는 모두 다 원래가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런 답을 원했던 건 아니고 다만 너는 왜 그걸 까맣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아이의 얘기에 의하면 지나고 나서 저는 이거가 예시 하나지만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저의 대답을 하고 근데 그거는 나도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저 책에선 그렇게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저도 검색해서 답을 해주고 근데 이건 네이버의 답이야. 네 생각은 뭐야? 를 거의 100%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의 얘기는 그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짜증이 났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집요하게 내 생각이라는 거를 하게 해서 할 기회를 줘서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생각 주머니가 발달하는 거가 자기는 느껴졌다.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나서는 아 그게 되게 좋은 교육법이었구나.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되나가나 칭찬을 하는 거는 애들이 다 알아채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을 뭐 기를 키워준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한다 그러는데 칭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당한 퀄리티를 보고 칭찬을 해야지 애가 그거를 알지. 되나가나 다 칭찬을 하면 아 엄마는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되나가나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다른 종류의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게 어른들이 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과하게 리액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막 너무 좀 괜찮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대박, 소름, 소름 돋는 거 보여? 와, 진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막 이러면서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니까 얘가 학교에서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진도 나가야 된다 이런 문화 속에 있어도 집에서 엄마가 저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거 보고 이게 하면 안 되는 종류의 생각이 아니라 해도 되는 종류의 생각이구나 하는 약간 안전망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엄마 솔직히 엄마가 오버해서 리액션 해주는 거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거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눈빛으로 어떤 반응을 애가 한 반응, 말이나 이런 행동 중에서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보상 시스템인 거예요. 그거를 애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점수라는 평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반드시 점수, 시험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액션에서 나오는 거죠. 눈빛으로만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내가 그냥 기존 아이비 학교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주입식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한편에서 길러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안심, 안전망 같은 것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희 둘째한테는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둘째는 이제 막 이렇게 집어넣는 수업에 최적화된 그런 학생이다가 계속 물었어요. 계속 그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정말 집요하게 물었는데 계속 몰라.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안 나. 뭐 계속 이렇게 피하고 나는 주입식이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점 내 생각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중학교 때 점점 깨닫고 이러면서 이제 걔도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근데 집에서는 저하고 누나하고가 많이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별로 끼어들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 의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과묵한 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얘가 말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가 그렇게 말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주워들은 풍어를 밖에 나가서 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집에서 과묵해도 우리가 죽으라고 옆에서 뭔가를 하면은 끊임없이 얘한테 뭔가 들어가고 있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둘째한테도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육 방법 중에서 뭐가 제일 도움이 됐냐 그랬더니 그렇게 저녁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저희는 보통 밥 먹으면 2시간 먹어요. 근데 2시간 먹을 때 약간 그 준비를 해요. 일단 준비라는 게 별게 아니고 무슨 제가 그때 현안이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보통 고민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란 이안 가지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얘기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걸 같이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슈가 없을 때는 그냥 그날 뉴스를 봐요.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된 뉴스를 그거를 그냥 던지는데 그것 중에서 애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거. 애들이 경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관심이 없지만 뭐 학폭 이런 거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낙태 이런 주제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촉법 소년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이슈, 사회적 이슈를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는 이렇게 다루는데 진보 매체는 저렇게 다뤄.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를 물어요. 근데 내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가 보수처럼 얘기를 하면 진보 논리로 질문을 다시 하고요. 진보처럼 얘기를 하면 보수 논리로 질문을 다시 해봐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면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잖아.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답을 알려주는 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져서 계속 뒤집어 생각해보게 하고 진짜 그래? 정말?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면 그때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내 관점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어떤 주제를 볼 때 해석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런 거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떠들면서. 애 앞에 앉혀놓고 아빠하고 떠들기도 하고 뭐 또 제 여동생인데 이모하고 떠들기도 하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더라.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계속 뭔가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네 정답은 뭐야? 내 정답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네 건 뭐야? 그런 식의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방식도 이제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